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양천구 목동에서 집안 침하 현상인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 빈공간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황희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지하 안전 점검팀을 만들어 오는 27일까지 지하 공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는 과거 지하 빈공간이 확인된 46곳을 중심으로 지표 투과 레이더를 활용해 차도와 보도, 카드형 탐사 장비와 공동 확인 조사 차량 등 4종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진행됩니다. 탐사 과정에서 빈 공간이 발견될 경우 즉시 지자체에 통보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황희 의원은 싱크홀 예방을 위해 지난해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양천구의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그 집안 자체가 수백 년 동안 논농사를 지어왔던 그 논이었던 관계로 매우 약한 연약 집안입니다. 그 다음에 대대로 이렇게 홍수가 잦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재건축을 하고 도시를 새롭게 재구조하는 과정에서 그 전후에 이 집안 자체가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재건축을 하기 전에 또 겨울철에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집안을 더욱더 안전하게 보강할 수 있는 점검부터 먼저 실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일 연도 방문 일정으로 중구를 찾았는데요. 재물포구 출범과 함께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등을 통해 제2의 원도심 부흥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중구. 인천 중구 내륙 지역은 동구와 합쳐 재물포구가 되고 영종도 지역은 영종구 분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구는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력 재배치와 예산 분담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재물포구의 합구와 영종도 분구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공무원 인력 재배치 문제부터 영종구 신청사 건립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한 데 있어서 우리 지자체, 기초지자체가 그러한 부분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과 인천시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그리고 성장 동력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 시장은 재물포구 출범 전까지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물포구의 성공적 추진으로 중구 원도심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물포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항만 부두로만 썼던 중구 내항 18부두 재개발에 대한 밑그림도 완성됐습니다. 인천항 개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린 공간과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해양 문화 명소로 조성하고 업무와 생활시설을 아우르는 정주형 복합공간이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총 5,90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재물포 르네상스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혁신적으로 미래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하게 된 겁니다. 올해 말 개통되는 인천발 KTX의 인천공항 연장은 중구의 수건입니다. 유 시장은 수인 분당선 송도역까지만 계획된 KTX 철길을 바다 건너 영종도까지 연장하고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전국 사통팔달을 고속철길로 잇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길인 경인전철 지하화와 중구 내륙을 관통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 구축도 중구 원도심 개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인천발 KTX가
개통이 됩니다. 동천을 거쳐서 인천역을 거쳐서 공항까지 연결하는 것, 이것을 이제 중점적인 과제라고, 이제 인천 공항에서 바로 KTX가 전국의 주요 도시를 그러면 한두 시간대. 유 시장은 중구 출입기자 간담회와 중구의회 차담회에 이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구 주민은 7월 1일 출범하는 재물포구에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고,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 올라오는 건의 사항들을 시장님께서 딱 보시고 중구네. 그럼 무조건 오케이. 유 시장은 깜짝 시민 퀴즈를 통해 인천시 정책을 주제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중에서 인천시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천원 시리즈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오지선답니다. 1. 천원주택, 2. 천원 문화티켓, 3. 천원 세탁소, 4. 천원 복비, 5. 천원 소개팅. 인구 감소와 쇠퇴 일로를 걷던 원도심의 희망이 될 재물포구. 인천 내항 재개발을 중심으로 인근 주변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중구 내륙과 동구 등 원도심 전체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종구가 출범 전이지만 오는 9일 영종도를 찾아 연두 방문을 열고 영종구 발전 계획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기 의정부시가 종합운동장 일대를 중심으로 한 녹양 레저 스포츠파크 조성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엘리트 체육 중심이던 종합운동장을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이용하는 생활 레저 공간이자 도시 미래 기반으로 전환하는 도시 전략입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펜스 철거와 보행 중심 재설계를 통해 종합운동장 일대를 하나의 열린 도시공원으로 바꾸고 CRC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와 연계해 체류형 레저, 문화 거점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포츠 융합과학고 설립과 대형 공연, 행사 유치로 산업과 문화 기능을 확장하고 K4 리그 시민축구단 창단 등으로 공간을 시민에게 환원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통합된 10만 평을 통합된 스포츠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스포츠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의 축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즈니스하고 연결시켜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훨씬 더 좀 더 가깝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개의 축입니다. 김용석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 5일 김주영 국회의원과 김포 골드라인 구례역을 찾아 출근길 혼잡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포공항행 열차에 직접 탑승해 시민 불편을 체감하고 광역버스 확대와 열차 증편 등으로 혼잡도가 일부 완화됐지만 열차 추가 증편 등 남은 과제를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칸 열차로 운영되는 골드라인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용량 수송이 가능한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지난 3일 부천병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국회 주요 활동을 비롯해 부천고 과학고 최종 지정, 옥길 범박 광역버스 노선 선정, 제2경인선 재추진, KTX 이음열차의 소사역 정차 등 지역 현안의 진행 상황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소사구청 소향관과 별빛마루 도서관에서 2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소사구 소양관에서 했는데요. 소양관이 작지 않은 공간인데 주민들께서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정말 참석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제2경인선이라고 부르는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아직 진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심 재정비 문제 제가 특별법을 냈는데 그것도 이제 통과시켜야 되고 소사의 KTX 정차 이것은 이제
공사를 해서 약 27개월 후에 KTX를 여기서 정차하도록 결정이 됐지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큰 사업 3개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치매머니는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된 금융 부동산 자산을 말합니다. 치매 환자들의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 보호를 은평구의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은평구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김윤희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 나서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실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 규모는 154조 원, 2050년에는 4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약 74%가 부동산 자산이라며 단독 다세대 주택 비중이 높고 고령 1인 가구가 밀집한 은평구의 지역적 특성상 치매 환자 자산이 방치되거나 사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치매머니 문제에 대해 은평구가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자산관리와 후견제도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 진단 이후 의료 돌봄과 재산관리, 권리보호 정보가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령 1인 가구와 무상속 가능성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공공후견과 신탁지도를 연계한 은평형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이자 권리 보호이며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구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투자이기도 합니다. 셋째, 기부와 사회환원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 동주민센터, 금융기관, 법률기관이 함께하는 은평형 치매머니 보호 활용 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 은평구는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는 행정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키고 준비하고 순환시키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5,500억 원을 직접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김포 시민의 출퇴근길이 불편을 넘어 위험한 상황인데도 5호선 연장이 경제성 숫자 앞에 멈춰서 있다며 김포 시민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포시가 부담하겠다고 밝힌 5,500억 원은 5호선 연장 총 사업비 3조 3천억 원의 약 17%에 해당하며 김포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개발 부담금을 모두 활용하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은 또 김포시가 예타 통과를 위한 경제성 보완은 물론 건폐장 문제 해결과 검단을 우회하는 대광이 조정안에도 동의했지만 정부가 여전히 경제성을 근거로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5호선 김포 연장이 늦어질수록 사고 비용과 사회적 비용, 지역 경쟁력 약화라는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정부의 김포 연장 예비 타당성 조사를 즉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생활비 절감과 교통비 부담 완화, 돌봄 강화를 핵심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소상공인 힘내고 카드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더 경기 패스 시즌2를 통해 정액형 교통비 지원을 도입하고 일산대교 무료화와 GTX 연장 등 교통 인프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병비 지원과 가족 돌봄 수당 확대를 통해
360도 돌봄 체계를 완성하고 반도체, AI, 기후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해결사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의 현장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중앙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잠재 성장률 3% 달성, 그중에 2%를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주 4.5일제 실험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목표인데요. 현재 100여 개 기업이 경기도의 4.5일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전체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직원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인 젊은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부터 주 4.5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격주 주 4일제 근무 또는 주 32시간에서 35시간제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서로 같이 맞벌이 하면서 그런 가사 분담이 제일 문제이긴 한데요. 물론 저 혼자긴 하지만 한 명이라도 이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확실히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업무 효율성 확실히 더 올라가는 장점이 제일 크고요. 시행 이후 채용 지원자 수가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에선 직무 몰입도와 워라밸, 삶의 만족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휴식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 거래처 응대 같은 거에서 조금 더 유쾌하게 응대할 수 있고 현장 근로자분들의 체력도 많이 괜찮아지고 있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게 오히려 매출 증대 효과로 돌아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99곳. 한 곳 빼곤 모두 민간 기업입니다. 경기도는 이들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 기업에 고용 장려금도 지원합니다. 새로운 국민주권정부 들면서 경기도가 도입한 4.5일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채택을 했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경기도의 4.5일제 시범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 있어서도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견인해서 이와 같은 제도가 전국적으로 잘 확산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주 4.5일제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내년까지 운영하고 효과 분석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실험 중인 주 4.5일제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서울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복권기금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문화복지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670억 원 규모로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기와 준고령기 이용자는 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